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다 스크린까지 준비가 되었네요. 마지막 세션이죠. 실제로 넥사 17을 프로젝트에 적용한 CJ 제일에 QMS 프로젝트 흔히 다 아시죠? UI 공통 쪽, 투비소프트는 거의 이제 UI 공통 쪽을 맡게 되는데 UI 공통을 담당하고 지금까지 쭉 진행하고 있는 이광호라고 합니다. 원래 제 구축 사례는 우리 저희 고객 쪽에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까지 프로젝트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막바지 상황에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보통 이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대로 천천히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젠다는 아주 심플합니다. 고객 사례는 아주 간단하죠. 내장기 고객사 소개 그리고 사용 개요. 도입 배경, 시스템 구성, 구현하면 실제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구현 화면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심플한 화면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객사 소개인데요. 고객사 소개할 때 아주 난감한 부분이죠. 저희 회사라면 제가 아주 당당하게 아주 미사 여구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 제일제당은 어떻게 얘기할까 한번 고민해보고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일제당은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제일제당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많이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식품 쪽으로 친근한 회사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요즘에 식품 관련해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품질 안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품질 안전 시스템입니다. 더 나은 품질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제일제당에서 저희 시스템이 앞으로 더 나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품질 안전 시스템 난 품질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명은 CJ 품질 안전 시스템 줄여서 CJ QMS 구축 사업입니다. 주관 기관은 CJ 제일제당이고요. 수행사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협력사로 투비소프트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경 및 목적인데요. 현재 많은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보통 외부 환경 또는 정보 기술의 발달 그런 것도 요구 사항을 받게 됩니다. 더 낮게 할 수 없어? 또 우리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환경의 변화들이 아주 이제 IT 쪽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특히나 QMS 같은 부분들은 더 민감하게 먼저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제 ICT 시스템이라는 것들로 최종적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뭐 타이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개방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강화 그리고 사용자 IT 기대 수준의 향상을 따른 사용성 향상 UI 같은 UI에 꼭 필요한 멘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웹 표준 플랫폼 환경 구축의 필요 보통 글로벌 기업들은 반드시 웹 표준이 기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이죠. 그리고 다양한 기술 기반의 레거시 시스템을 통한 시스템 효율성 강화 레거시 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시스템 효율성 강화 이러한 것들이 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배경의 목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스템 추진 전략 제가 이 시스템을 어떻다라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텍스트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시스템 구축으로 CJ 품질 안전 시스템의 확고한 정착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하여 글로벌 넘버원 품질 안전 기업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GCP 2020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GCP 2020이라는 것은 글로벌 CJ 플랜 2020이라는 것인데요. 기업의 원대한 목표에 좀 더 나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들이겠죠. 예, QMS 시스템인 만큼 리스크 사전 예방 관리 그리고 IPO 절대 품질, 오퍼레이팅 엑셀런시 같은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ICT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운영 효율화라는 것들이죠. 특히 보안 방제 또는
해킹에 대한 보안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다 최종적으로 본다라면 ICT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 또한 ICT 시스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영역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UI나 시스템들이 다 능동적으로 대응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넥사크로 17이 선택된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IC 시스템을 이야기 전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시스템 사이에 그동안 빠져 있는 부분들을 더 신규 개발 추가를 해서 기존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잘 쓰도록 한다는 목적이죠. 그 신규 개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개발을 함으로써 어떤 것이 더 좋아졌다, 에이지 비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시스템들이 모여서 완벽한 IC 시스템의 일환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겠죠. 예, 구축 방향입니다. 구축 방향에서는 이제 어떠한 개발 방향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축한 목적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이 구축 방향에서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 사용자 품질에 대해서, 사용자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이라는 것들은 사용자의 요구,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들이 기존 동의 시스템을 쓰지 않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때 원하는 요구 사항들이 다 그대로 반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새로운 작업이 발생하면 안 된다. 즉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CJ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UI를 만들 수 있도록 구축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연계성, 이 새로운 시스템이지만 기존 시스템과 잘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 보통 UI 자체보다는 프레임워크와 많이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떤 프레임워크든 UI와 아무런 문제 없이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CJ에서는 프레임1이라는 내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프레임1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마이 플랫폼부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환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다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 사업, 글로벌 확장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 보통 글로벌은 요즘에 거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단지 다국어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닙니다. 화면의 기본적인 사이즈, 시스템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다국어를 다양한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 것인가, 또는 작게는 캘린더 문제, 날짜표, 연월일, 일월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많이 있죠. 그리고 입력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하면 또 하나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스크린, 우리가 국내에서는 보통 스크린 사이즈를 표준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해외 글로벌로 넘어가는 순간 경계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일반 사용자들이 데스크탑 사용자인 줄 알았는데, 또는 고성능 노트북 사용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성능 노트북 사용자로 넘어가게 돼서 해상도가 이상해져요. 즉 스크린 대응이 능동적으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용성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는, 그것을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보통 생산기지 공장들이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느린 인터넷 상황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용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겠죠. 예, 글로벌 확장을 위한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넥사크로 도입 배경인데요.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결국은 넥사크로를 도입하기 위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넥사크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니, 넥사크로의 어떤 부분들이 커버하고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용자 편의성 개발, 사용자 편의성 띄어쓰기하고 개발 생산성, 이렇게 읽어야겠네. 너무 빨리 나가면 힘들어지네요. 네, 제일 먼저 앞서서 항상 강조했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입니다.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개발자의 편의성, 개발 생산성이 아니라 개발자들 또한 충분히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도 해야겠죠.
유지 보수 힘들어요, 개발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용성이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예,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있느냐,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UI 컴포넌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부분 그리드에 많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투비소프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용자 업무에 맞는 적합한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사용자 쓰고 대용량, 감히 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용량 그리드 표현에 대한 기술도 먼저 시연을 통해서 사실 저희 프로젝트에는 이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제일 처음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마지막에 완성돼서 오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아까 같은 이제 그리드 스크롤링에 대한 기술은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기술입니다. 네, 개발 도구는 편리한가? 전용 개발 툴을 제공하는가? 전용 개발 툴을 제공하는가는 개발 생산성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죠. 전용 개발 툴, 그리고 그 안에서의 디버깅, 스크립팅, 웹 테스팅 요소가 되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거에 저희 마이 플랫폼이나 엑스 플랫폼을 사용하시던 고객들은 테스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웹 아키텍처로 넘어가면서 웹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테스팅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100% 공감하실 겁니다. 그만큼 테스팅 또한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겠죠. 예, 다양한 브라우저의 지원, 그리고 유저 컴포넌트를 지원하는가. 유저 컴포넌트 하면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화면의 부분 들어가는 업무 공통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런 업무 공통에 대한 필요한 기능성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가. 뭐 뒤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원 검색, 모든 조회 조건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화면에 다 들어가기도 하죠. 고객 검색, 제품 검색, 하나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표준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캘린더, 투먼스 캘린더, 프롬트 캘린더, 이러한 것들이 다 유저 컴포넌트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지원, 공통 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겠습니다. 앞서 다 시연해서 보셨기 때문에 다른 의문은 없으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 넥사크로 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보실 텐데 좀 더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개발 편의 기능, 제가 느끼기에 성능은 기본이요, 개발 편의성이 대폭 강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강화가 되었었습니다. 코드 스니핏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화 기능이거든요. 자기가 정의해서 자기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러나 프로젝트 초창기에 이 코드 스니핏 기능을 잘 적용해 놓으면 모두가 편한 코딩 환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넥사크로의 기본 시스템 함수 API들은 F1을 눌러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샘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 함수만을 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표준화된 함수를 만들어주게 되죠. 보통 우리가 글로벌 함수라고 하는 GFN 언더바 시작하는. 근데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기 전까지는 개발자들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물어보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의 함수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보통 공통해서 코드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할 때 그런 이유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코드 스니핏 기능을 적용해서 공통 함수를 미리 정의를 하고 개발자들에게 다 인식을 시킨다라면 개발 툴상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공통 함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GFN 언더바만 딱 치면 글로벌 우리 프로젝트 공통 함수들이 쫙 목록에 나오고 거기에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이나 인터셉트 기능으로 뒤에 필요한 함수, 아규먼트, 그리고 디스크립션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 API 함수도 사실 함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F1을 눌러서 찾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넥사 17 프로젝트 툴을 쓰면서 그냥 함수만 찾아서 이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한 디스크립션이 화면 툴상에서 같이 표현해 주니까 보다 쉽게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해 보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샘플을 제공받아서 꼭 한번 테스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 편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테스트 편의 기능들은 딱 한 두 가지 정도로 적용되죠. 다 밑에 이제 적혀 있는 부분들이 다 테스트 관련 부분들인데요. 일단 넥사크로에서는 에러 검출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됐더라고요. 전에는 점 하나 잘못 찍어도 에러를 검출하지 못하고 넘어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넥사크로를 처음 접하시는 개발자분들은 에러를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자바스크립트 코드상에서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 1차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을 넥사크로 빌더에서 스튜디오에서 에러를 잡아내서 워밍, 에러, 메시지를 나타내 컴파일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잡아주고, 두 번째 다양한 테스트 모드, 런타임 테스트 모드, 그리고 웹브라우저 테스트 모드, 그 프로젝트 초창기에 다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사용성의 어려움이나 에러들은 적응하는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능숙하게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거의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부분은 프로젝트 초창기에 다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런타임 퀵뷰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할 때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가, 또는 웹브라우저를 런시켜서 보고 싶은데 프로젝트 세팅이 완벽하게 안 됐어요. 웹서버는 뭘 써야 되지? 아직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프레임워크를 준비를 안 해줬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럴 때 저기 로컬 웹서버 같은 기능들을 쓰니까 아직 프로젝트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니면 서버에서 에러가 나서 프레임워크를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크지는 않지만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이용이 됨으로써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시스템 확장성 연계 편의성인데요. 글로벌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 표준 환경 시스템, 전체 편의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국어 환경을 얼마나 지원하느냐. 다국어들은 사실 많이 구축해 봤기 때문에 다들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좌표 지원하지 않아도 다 표준 길이를 잡아놓고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100%가 커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P2 컴포넌트라든가 이러한 기능들이 쓰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든 화면을 그렇게 개발하면 의외로 프로젝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방식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방식은 그러한 개성된 기능들을 쓰신다라면 충분히 다국어 환경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공통 기능 쪽에 그런 P2 컴포넌트 같은 새로운 어레인지먼트 기능을 도입을 했고, 일반 화면들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포준 프레임워크와의 연동성. 기존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연동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요즘은 거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고요. 단지 많이 사용하던 프레임워크가 아니면 반드시 테스팅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버전업이 된 경우에도. 이번에 프레임은 버전 4.0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4.0이 새로 개선된 버전이더라고요. 고로 아무런 사이트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원 4.0 CJ 안에서는 많이 쓰고 있었지만 버전이 올라감과 동시에 모든 테스팅을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UI 툴과의 연계성도 미리미리 다 테스트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기억해 주시면, 다른 데서 썼으니까 우리도 괜찮겠지 방심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버전이 아닌 이상은. 예, 비용의 효율성, 유지보수의 편의성. 툴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감이 오지 않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니즈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럼 넥사크로가 어떤 형태의 비용 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플랫폼을 도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이겠죠. 플랫폼 도입한 이유는 웹과 APP, 즉 특히 앞에 말씀한 게 ICT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윈도우즈 환경, 웹 환경 안에서만 개발을 했지만 반드시 모바일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프로젝트 초창기에 당장 모바일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바일 환경이 필요하고 결합을 해야 돼. 니즈가 발생한다는 것들입니다. 향후 새로운 투자 요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한 번의 투자로
미리 그런 상황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UI 플랫폼이 무엇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 이제 선택의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원소스 멀티 유즈, 유지보수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들은 앞에서 계속 툴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봐집니다. 타이틀들이 있으니까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즈니스를 동경한 방법, 개발 도구는 편리한가, 배포는 편리한가. 웹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웹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작성한 소스 자체가 바로 배포되는 소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는 UX 스튜디오라는 툴을 사용한 컴파일러 방식이기 때문에 배포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차후 신규 OS에 대한 대응은 트랙 1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향후 대응성이었습니다. OS, 새로운 OS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브라우저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웹 스펙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저희 같은 회사가는 아니라면 사실 능동적으로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바로바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는 아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글로벌 프로젝트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엄청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특히 품질 안전관리 시스템 안에 있어서는. 예, 모바일 개발 또 나왔는데 항상 개발하든 개발하지 않든 모바일은 항상 고려 대상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넥사크로 17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요. CJ에서는 선도적으로 넥사 17을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도입을 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곧 10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1차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자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끝내고 사용자 구입까지 다 끝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넥사크로 플랫폼의 가장 내세우는 장점, 다양한 환경 지원, 최신 웹 표준 지원, 통합 개발 환경 제공, 강력한 기능과 성능. 예, 예상 효과도 꼼꼼하게 짚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조합이 되면서 기대되는 예상 효과가 있겠죠. 예. 아마 1등은 매출 증대일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매출 증대가 일어나느냐? 결함 예방을 하면서 손실 금액이 절감되고 시스템 비용이 절감되면서 불필요한 투자가 억제가 되고 주요 품질 지표가 개선되면서 인원의 효율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원의 효율화라는 말은 인건비 절감입니다. 즉 추가적으로는 발생하는 시스템의 투자 그리고 새로운 니즈로 인한 인건비 이러한 것들이 다 억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품질 안정, 매출 증대, 비용 절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마지막 어젠다인데요. 시스템 구성, 구현 화면 설명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성인데요. 개발팀에 대해서 이 상표를 넣은 이유는 저희는 QMS 프로젝트는 의외로 그렇게 크진 않은 프로젝트예요. 전체 인원이 한 회의실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현업, PM, PL, 개발자 그리고 넥사크로 17을 도입하기 위해서 투비소프트에서 UI 공통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프레임원 4.0이 이제 신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규 업그레이드 버전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키텍처가 같이 상주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자, 저런 부분들이 각각의 회의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모여서 바로 능동적으로 회의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성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었고 지금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오픈하기 단계에 왔다라고 봐집니다. 현재 9월 달에 교육 및 사용자 테스트, 통합 테스트들이 다 끝났고요. 지금 10월 추석 지나고 나자마면 바로 사용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 CJ 관계자가 아닌 분들은 구경할 수도 없겠죠. 네, 시스템 구성입니다. 아주 심플한 노멀한 아키텍처입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이 다른 시스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라는 것들이죠. 해외 사용자, 국내 사용자 다 모두 제우스 웹2뷰 환경 안에 붙어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는 HTML5로든 순수하게 이제 액티브엑스 같은 거 쓰지도 않죠.
보통 이제 넥사크로 그리고 크로스 웹 에디터 그리고 파일 처리랑 이노릭스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시스템, QMS 시스템이 의외로 문서나 파일 이런 것들을 많이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용량 업로드라든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웹페이지 편집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외부 모듈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포트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이제 웹 아키텍처들끼리 외부 모듈과 연동성에 있어서도 어떠한 것들이라도 순수 웹 아키텍처들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상관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인클루드해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벤트 동기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 파일 업로드 다 됐어요. 데이터를 저장해 주세요. 이벤트 동기화까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프로젝트 사전 준비 사항인데요. 이 부분들은 다 반드시 지켜지면 좋겠지만 지키지 못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툴들을 많이 도입하는 만큼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먼저 UI 프레임워크의 기능, 메뉴 구조, 편리한 화면, 기초 화면, 관리 화면을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다양한 템플릿, 그리고 샘플 공유, 작성, 이러한 부분들을 투비소프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도 작업을 다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UI 공통 컴포넌트 기능의 강화, 사용자 컴포넌트라든가 제품 검색, 즉 업무 공통에 대한 등들을 미리 정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정의해서 쓸 거야, 샘플과 연동시켜 주세요. 이미 다 사전에 작업을 해서 개발자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 프레임워크 기능 테스트.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버전에 대한 그것도 있었지만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연동하면 UI 연동보다는 서버 연동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만약에 초반에만 투입했다가 빠지거나 늦게 들어온다라면 이러한 연동 테스트 부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들이죠. 물론 누군가는 꾸역꾸역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그러나 효율적이지는 않겠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앞단에서 아키텍처, UI 공통,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PMPL 분들이 사전 정의를 충분히 통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개발자들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물론 넥사크로를 써보지 않은 개발자들도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교육을 받고 일주일 적응 기간 가지고 기존의 업무 화면을 보고 쭉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예, 구현 화면까지 왔습니다. 화면 몇 장 보면 드디어 이 세션이 끝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로그인 화면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인 만큼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항상 글로벌 하면 이게 지구본 모양이죠. CJ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고 각각의 지사들이 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어를 선택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로그인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데도 뭐 그렇게 구현되어 있겠지만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한 다음에 리로드를 했을 때 다시 로그인이 뜨는 것이 아니라 자동 로그인 되는 그런 처리도 같이 깨알같이 넣어놨습니다. 예,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 아주 심플한 포틀릿 베이스인데 차트 지표 지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업무 중심의 화면으로 베이스로 갔기 때문에 공통 기능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심플하게 배제를 시켰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화면은 물론 데이터는 다 빠져 있지만 꽤 무거운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로 이런 것도 과연 만들어야 될까 싶을 만큼 일단 조회 조건이 있고요. 탭이 4개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탭 안에 현재 보이는 정도의 그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컨설팅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쪼개서라고 하죠. 하지만 고객은 사용자들이 꼭 원해요. 서로 절충하게 됩니다. 약간 무겁긴 하지만 넥사크로 17에서는 큰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화면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조회하느냐의 문제가 더 큰 이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디터 인풋장이 딱 보이고 있는데요. 깨알같이 중간중간에 인풋창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 시인성을 주기 위해서 익스프레션 같은 것들도 제법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입력되어야 될 자료, 입력되어야 되지 않아야 할 자료, 입력되어야 될 로우, 입력되지 말아야 될 로우, 커서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에디터창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하면은 의외로 문서 작업이 되게 많다고 앞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문서 관련해서 편집 기능들을 적용한 화면입니다. 그리드에 목차가 나오고 문서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문서 HTML 편집기, 그러니까 크로스 에디트, 나무 크로스 에디트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수정하고 저장하고 우리가 보는 그대로 보고 수정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통합되어서 하나의 문서로 떨어진다라거나, 그리고 법령 정비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마지막 화면입니다. 비비고가 가운데 있네요. 이런 마지막에 실수 하나는 해줘야 세션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문안, 저기 비비고로 육개장이라는 박스가 하다가 그냥 들어가는 이미지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저런 포장 자체의 문서 표준을 검증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미지 편집하면은 웹 아키텍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 이런 기술들이 많이 공개되면서 이미지 편집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서도 이 화면 자체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클릭해서 펼쳐지면 이미지 편집 기능을 사용하고 거기에 수정해야 될 문구 또는 지워야 될 부분 하나하나 검증해서 우리 메모라고 하나요? 그러한 부분들을 달아놓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자들이 확인을 하고 수정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들. 웹에서도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 가능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오, 이런 것도 돼요? 하고 반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구현 사례 화면은 다 마치겠고요. 미숙하지만 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